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시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시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눈을 깜빡거린다든가 음음하는 소리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틱 증상으로 당황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틱 장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가정에서 관리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틱 장애입니다.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성적이 부진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틱 장애란 어떤 병인지 정의부터 내려주세요. 네, 틱 장애란 틱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틱이란 것은 갑자기 몸 신체 일부분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음성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운동틱이라고 하고요. 의미 없는 음성 소리를 짧게 반복적으로 내는 것을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음성틱과 운동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증상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네네네. 운동틱의 흔한 증상으로는 눈 깜빡이기, 눈알 돌리기, 얼굴 찡그리기, 코 찡그리기, 입 내밀기, 머리 흔들기, 어깨 움츠리거나 팔이나 손을 꺾는 것, 그리고 배에 힘주거나 튕기기, 발로 껑충 뛰기 등이 있고요. 음성틱의 흔한 증상으로는 음음하는 소리, 헛기침하는 소리, 킁킁거리기, 그르렁거리기, 동물이나 새 소리 내기, 또 같은 단어나 음절을 반복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은 단순히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되는 단계가 있나요? 네, 운동틱의 경우에는 처음 틱이 나타나는 부위는 대체로 얼굴과 목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복잡한 운동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눈 깜빡이기, 얼굴 찡그리기, 입 내밀기 등이 얼굴에서 목 움직이거나 어깨 들썩이기, 손 꺾기, 배 튕기기, 다리 껑충거리기처럼 점차 틱 부위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또 단순 운동틱에서 여러 가지 운동틱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복합틱으로 진행하고요. 음성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간단히 음음하거나 헛기침하거나 아 같은 짧은 음성 소리를 내고는 하는데 점차 의미 없는 단어나 음절을 말하는 복합틱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욕설틱이나 또 외설틱을 하는 경우도 발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욕설을 하는 심한 경우는 물론 눈치채시겠지만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부모님이 쉽게 눈치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진단 방법이 있나요? 네네. 틱이 있는 아이들을 진단할 때는 먼저 틱의 발생 시기, 언제 발생했는지, 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이러한 틱 증상이 나타나고 얼마나 지났는지, 또 틱의 빈도, 복잡성은 어떤지, 어느 경우에 더 심해지는지, 동반되는 정서적 문제들은 없는지, 예를 들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죠. 이런 ADHD라든가 불안, 강박, 우울, 학습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전조충동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전조충동이라는 것은 틱을 하기 전에 몸의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거나, 예를 들면 저린 느낌이라든지 가렵다든지 조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불편한 감정, 긴장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틱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소아의 경우는 약 30% 정도, 만 10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통 70% 이상의 경우에 이런 전조 충동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틱을 통해서 전조 증상이 해소가 되고 그 해소되는 감정을 위해서 틱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전조 감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틱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틱을 한다고 이러한 감각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틱 증상을 반복하는 거군요. 그럼 틱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틱 장애는 잠정적 틱 장애, 흔히 또 일시적 틱 장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틱 장애, 그리고 만성 틱 장애, 그리고 뚜렛 장애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틱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1년 미만인 경우를 일시적 틱 장애라고 하고, 보통 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만성 틱이라고 합니다. 또 뚜렛 장애라는 것은 음성 틱과 운동 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기간과 증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럼 틱 장애가 더 잘 발생하는 연령대도 있을까요? 네, 틱 장애가 흔히 시작되는 연령대는 만 3세에서요, 8세까지고요. 보통 만 5세에서 7세경에 많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만 7세경에 가장 많이 발병하기도 하고요. 또 보통 틱 증상은 만 10세 정도에 본격적으로 심해지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점차 완화가 됩니다.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대략 한 60에서 70%의 경우에는 틱 증상이 감소하거나 없어집니다. 네, 아이들에게 잘 발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의가 꼭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여자아이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지 남자아이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지 성별은 어떤가요? 네, 보통 남아가 여아보다 3배 이상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성인이 되면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어릴 때는 증상이 없다가 성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성인기에 틱이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기에 시작한 틱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없어지지 않고 성인기에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기에는 틱이 생기지 않았는데 만 18세 이후에 틱이 최초로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기에 최초로 틱이 발생한 경우는 보다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틱 장애가 아이들에게만 생긴다. 이런 편견 또한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틱 장애의 발생 원인도 궁금한데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틱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신경학적 원인, 그리고 환경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신경학적 원인이라는 것은 근육의 이상 운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뇌 부위, 즉 뇌 피질이라든가 기저핵, 시상 이런 뇌 부위가 미숙하거나 발달 과정에서 불균형이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이라 하면 불안, 긴장, 스트레스 등과 같은 상황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보통 틱의 악화 요인과 관련이 있고 보통 신경학적 원인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네, 틱이 가족력이 있는가? 란 말과 같은 말인데요. 직계 가족에 만성 틱 장애라든가 뚜렛 증후군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략 10배에서 50배까지 높게 틱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즉, 이 말은 틱 장애는 가족력이 있고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틱 장애가 있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틱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단 기준상 일시적 틱 장애라든가 가벼운 틱의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사춘기를 지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틱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대뇌라든가 기저핵과 같은 뇌 부위들이 많이 성숙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전문적인 치료가 더욱 필요할까요? 일시적 틱 장애라든가 가벼운 틱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통 임상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는데요. 먼저 틱으로 인해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존감이 저하될 때, 또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그리고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틱뿐만 아니라 ADHD라든가 강박증, 우울증, 불안장애, 학습장애 등과 같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성 틱 장애라든가 뚜렛 증후군 같은 경우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들 틱 장애의 경우는 성인 틱 장애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 특히 뚜렛 증후군의 경우에는 약 30에서 50%의 경우에 성인기에도 틱이 이어지고요. 20에서 30%에는 심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틱 장애를 조기에 잘 치료해야만 합니다. 네, 뚜렛 증후군의 경우는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 후유증이 어떤 거죠? 아동 청소년기에 나타났던 틱 증상들이 성인기에도 나타나서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틱 장애는 다른 병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병들이 있나요? 네, 틱 장애에 흔히 동반되는 질환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불안 장애, 강박증, 우울증, 학습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ADHD의 경우에는 만성 틱 장애라든가 뚜렛 증후군의 경우에 대략 50% 정도가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강박 증상의 경우에는 뚜렛 증후군의 50에서 90% 정도가 공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우죠. 틱 장애에 동반되는 강박 증상으로는 좌우 대칭에 대한 강박 사고라든가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반복하며 세거나 배열하거나 정돈하는 강박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불안 장애, 우울증, 학습 장애 등의 문제들이 일반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틱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불편할 텐데 강박증이나 우울증까지 동반한다면 정말 꼭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방에서는 틱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틱 장애 한방 치료법으로는 체질과 증상에 맞는 탕약이나 농축 환제를 복용하면서 침 치료와 뜸 치료, 약침 치료, 추나요법을 병행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자기조절 훈련,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한방 치료가 가진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러운 체질의 변화를 유도하고 두뇌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강제로 틱 증상을 억누르는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없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편입니다. 네, 또 틱 장애는 치료가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보통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기로 이어진 틱 같은 경우는 완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때는 치료 목표를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동기의 틱은 다릅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데요. 그러니 아이가 틱이 보이면은 조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이가 틱 장애를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혼내거나 화를 낼 수도 없고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은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처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틱을 잘못된 버릇이라든가 습관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것을 부모님께서 강제로 이제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눈 깜빡이는 경우는 눈 깜빡이지 말라든가 얼굴 찡그리지 말라든가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방법은 오히려 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아이의 틱을 지적하지 말고 아이가 자신의 틱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위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 불안,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들은 잘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근육을 수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근육 이완 훈련이라든가 호흡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훈련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대처법이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하네요.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이시영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